라식은 이제 뚜껑을 연 다음에 깎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거고, 라섹은 이제 앞에서부터 깎고 나서 상피가 차들어오는 형태고, 스마일은 레이저가 안으로 들어가서 중간층을 오려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빗번짐의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 보통 이제 원인들로 꼽는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좋은눈안과 김준식 원장입니다. 시력 규정 수술하고 나서 빗번짐은 초반에 흔하기는 하고요. 빗번짐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흔한 것도 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도 원래 그냥 누구나 이제 빗번짐이 조금씩 있는데, 이제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면 빗번짐이 초반에 수술 직후에 이제 심하게 생기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서 원래 수준대로 돌아가고 적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빗번짐의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 보통 이제 원인들로 꼽는 것이 근신 안시 교정이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한 경우, 아니면 이제 동공 크기가 큰 경우, 절삭 중심이 시축 중심이랑 이제 맞지가 않는 경우 등등, 각막 표면에서 빛의 굴절이 고르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빗번짐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동공 크기는 이제 빗번짐에 영향이 있다고 돼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을 안 한 사람에서도 동공 크기 큰 사람이 빗번짐이 좀 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 목적으로 이제 산동제 같은 걸 넣어서 동자를 키워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산동제를 넣는 몇 시간 동안 이제 빛이 아주 눈이 부시고 빗번짐이 심해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막이나 뭐 수정체 같이 이제 그 굴절력을 유발하는 구조물들이 각 지점마다 굴절력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각막의 각 지점을 통과하는 빛이 망막의 딱 한 지점에 맺히는 건 아니고 약간씩 이게 좀 오차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차라고 하는데, 동공이 큰 분들이나 아니면 동공이 이제 큰 상황에서는 각막 중심을 통과하는 빛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각막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차가 더 커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자체의 특성으로 오차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빗번짐이나 이런 게 이전보다 조금 더 심하게 체감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동공 크기 측정하는 거고, 수술 전에 그 각막의 이제 지형도나 이런 걸 봐서 불규칙한 난시가 있는지, 빗번짐을 추가로 유발할 만한 그런 병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 알 수 있고요. 건조증이 뭐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각막 표면이 좀 이제 고르지 못하거나 혼탁 있거나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빗번짐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식은 그 라식, 라섹, 스마일이 각각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라식은 이제 뚜껑을 연 다음에 깎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거고, 라섹은 이제 앞에서부터 깎고 나서 상피가 차들어오는 형태고, 스마일은 레이저가 안으로 들어가서 중간층을 오려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수술마다 이제 빛이 어느 위치에 맺힐 거냐가 이제 그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빗번짐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장비나 이런 기술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섹 같은 걸 하더라도 아주 초창기 장비들에 비해서 현재의 장비들이 빗번짐이 이제 확연히 적은 편이긴 하고요. 스마일 같은 경우는 절삭 속도나 에너지 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절삭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만드냐, 이런 게 이제 빗번짐에 영향을 주고, 최근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시축의 중심을 기계에서 정교하게 교정을 해준다든지, 앉아있을 때랑 누워있을 때랑 난수축의 이제 돌아가는 정도를 기계에서 보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추가 기능 등을 통해서 빗번짐을 더욱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빗번짐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동공 크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동공이 크면 이제 뭐 빗번짐이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뿐, 이거를 뭐 수술할 때 뭐 교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교정 가능한 부분들 중에서 보자면, 뭐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렌즈를 빼고 바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건조증이 아주 심하고 표면이 우둘투둘한데 그 상태로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렌즈를 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렌즈를 빼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각막이 이제 원래 형태대로 복원이 다 된 이후에 검사를 하고 수술해야 되겠고, 사실 빗번짐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잔존하는 근신 안시, 이게 이제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수술도 수술인데 근신 안시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을 때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각막을 통과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동공의 중심이나 각막의 중심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축 중심을 따로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에 나온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축 중심을 자동으로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표기를 해줘서 정교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